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채소 농사 작황이 좋지만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대파에 이어 겨울 배추도 산지에서 폐기되고 있습니다. 하루 노역 일당 5억 원의 허재호 씨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사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등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훈태 광주광역시장이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통합신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 경쟁이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전남도 내 농촌 지역의 여성 이장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채소는 풍년이지만 가격 폭락으로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파에 이어서 겨울 배추도 산지에서 폐기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배추밭마다 수확을 안 한 배추가 널려 있습니다. 겨울 배추 농사가 잘 됐지만 가격 폭락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결국 배추 산지 폐기에 나섰습니다. 겨울 배추 재배 면적은 전년도보다 3% 증가에 그쳤지만 지난해 태풍이 없었고 날씨도 좋아 수확량은 17%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현재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은 8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배추 꽃대가 올라오면서 상품성까지 떨어져 산지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배추를 파면 팔수록 손해만 보고 그래서 지금 심정은 찹찹합니다. 겨울 배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해남군은 이달 말까지 112헥타르 만여 톤의 배추를 산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겨울 배추 생산량이 증가해서 30년 만에 풍년을 맞이했는데요. 지금 가격이 너무 폭락해서 저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겨울 배추 산지 폐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온이 계속되면 대파와 겨울 배추에 이어 양파와 마늘 등 다른 채소도 제값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풍년이지만 가격이 폭락하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이른바 풍년의 역설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도내 여성 이장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의 전체 이장 6,731명 가운데 여성 이장은 575명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이장 비율은 지난 2011년 7.2%에서 지난해 8%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도시권의 통장은 여성이 67.5%로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무안국제공항은 여객 수가 9,7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7.8% 늘어났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동남아 부정기 노선 취향이 늘어나면서 국제선 여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루 일당 5억 원 회장님, 대주그룹 허재호 씨의 노역을 두고 비판이 거셉니다. 하루 5만 원씩 쳐주는 보통 사람이 1,400년을 살아야 갚을 수 있는 노역을 단 50일 만에 끝낸다는 건데 어제가 3일째였는데 벌써 15억 원이 탕감됐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 교도소에 들어간 지 사흘째. 노역을 하지 않은 채 벌써 벌금 15억 원이 탕감됐습니다. 토요일 밤 구치소에서 보낸 1시간이 하루로 계산돼 5억 원. 휴일이라 쉬면서 보낸 일요일이 5억 원. 건강검진을 한 월요일에 또 벌금 5억 원을 낸 것으로 계산됩니다. 하루 들어오면 하루 막 노역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건강할 거라든지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감을 할 수 있는가 그 여러 사람 봐가지고 일을 해요. 근데 회장은 고령자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실제 노역에 들어간다 해도 흔히 생각하는 힘든 육체 노동이 아니라 종이봉투에 풀을 붙이는 정도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거의 안 하죠. 99.9%는. 방에 하루 종일 운동 시간 30분 있고 하루 종일 그냥 갇혀 있습니다.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이 안에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루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을 49일 동안 하고 나면 조세 포탈과 횡령에 대한 허 회장의 벌금 254억 원은 모두 탕감됩니다. 일반인들의 노역비가 하루 5만 원인 점을 감안해보면 벌금 254만 원을 선고받은 거나 다름없는데 일반인들이 단순 폭행죄나 음주운전으로 받는 벌금과 비슷한 셈입니다. 그 안에서 뭐 이래요? 가만히 앉아서 5억 감해준다는 것은 참 법이 그러고 돼 있는가는 몰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인이 벌금 254억 원을 노역으로 살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1391년. 14번 다시 태어나도 다 갚기 힘들 정도인데 허 전 회장이 7주 만에 끝내고 나온다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당시의 재판 과정을 되돌아봤는데 법원과 검찰이 함께 허 씨를 봐주려 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재호 회장의 확정된 범죄 혐의는 대주그룹을 운영하면서 500억대의 탈세와 100억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었습니다. 포탈세에게 최소 2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허 씨의 법정형 최소 벌금액은 1,016억. 검찰이 여기에 맞춰 1,016억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벌금을 절반으로 낮췄고 2심 법원은 여기에서 절반을 다시 줄여 대법원에서 2심 영향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허 씨의 벌금을 깎아주고 하루 노역 대가를 5억 원으로 쳐준 당시 항소심 재판부 부장판사는 현 장병욱 광주지법원장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50일만 노역을 살면 다 갚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하루에 2,300만 원 정도로 환영유치 금액을 정했다면 3년을 살릴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254억이. 법원이 5억씩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법의 취지를 많이 벗어나서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1심 재판 때 검찰이 벌금 1,000억을 구형하긴 했지만 재판부의 선고 유예, 즉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검찰이 해왔다는 겁니다. 더구나 검찰은 1심 재판과 2심 재판이 끝나고 상급 법원에 항소 상고하지 않아 법원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출발이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처벌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 유예를 했다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일반 기업 범죄인이라든지 또는 일반 범죄인에 비해서 형평성을 잃은 구형이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검찰이 다른 범죄에 대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허 씨는 노역장 유치 49일째인 오늘 5월 9일 출소하게 됩니다. 하루 일당 5억짜리 노역이 현실화된 것을 접한 시민들의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는 저작거리의 통념이 확인된 것에 대한 허탈함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통합신당의 광주시장 경선전이 출발부터 설전으로 뜨겁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놓고 이용섭 의원과 강훈태 시장이 맞붙은 가운데 경선 방식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포문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열었습니다. 광주 MBC 라디오에 출연한 이 의원은 관건 선거 의혹으로 공무원이 구속된 상황에서 문제를 수습해야 할 강훈태 시장이 직무를 내려놓고 선거전에 뛰어드는 모습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책임하게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훈태 시장 측은 발끈하며 논평으로 맞받았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 헐뜯을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출마 선언 2달이 다 되도록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운동에만 몰두하는 이용섭 의원은 제발 자중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통합신당의 공천 규칙을 놓고도 후보들은 4인 4색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훈태 시장은 완전 개방형 시민 경선을 내세웠고 이용섭 의원은 100% 여론조사로 정하자고 주장합니다. 윤정인 위원장은 전략공천을 기대하진 않지만 시민의 뜻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고 이병환 이사장은 시장 후보를 복수로 내자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강 시장은 조직력이 강하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반면 4년 전 여론조사에서 밀렸던 이 의원이 여론조사를 주장하는 것, 이따른 검찰 수사 등으로 강 시장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조직력에서 밀리는 윤 위원장은 배심원제 등 다른 방식을 기대하고 있고 이 이사장은 단판 승부로는 승산이 낮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통합신당의 공천규칙은 이번 주 창당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이는데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5대5의 합의 정신도 살리는, 그래서 후보들이 수용할 만한 규칙이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이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강훈태 시장은 오늘 오전 광주시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 이용섭 의원은 관권 선거 의혹으로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직무를 내려놓고 선거전에 뛰어든 데 대해서 시민들이 무책임하게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지역 여성단체들이 올해 지방선거 광역의원 후보로 여성을 30% 이상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여성단체협의회와 YWCA 등 여성단체들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원 22명 가운데 여성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며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공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 민주당의 여성 공천 30% 규정을 계승하고 여성 가산점제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한 아파트에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인센티브는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교체한 경우나 2013년 이전에 교체한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현재까지 광주에서는 43개 아파트 단지에 만여 개의 형광등을 LED로 교체, 연간 2억 8천만 내 전기료를 절감했습니다. 목포 남항 일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건축물 처리가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즉시 허문 뒤 허가를 받을 것을 지시했지만 주민들은 시간을 더 달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1965년 남해 배수펌프장 설치 당시 들어선 목포 남항 일대 뚝입니다. 뚝 안쪽으로 대형 상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들어선 무허가 건축물들입니다. 당시 면적의 20%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자연 녹지에 세운 것들입니다. 1년 6개월 전 무허가 사실을 확인한 목포시는 지금까지 6차례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12개 건물 가운데 7개 건물은 여전히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철광과 공구 등 대부분 면적이 큰 상가에서 철거비가 적지 않은 데다 대체 자재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1년 이상 철거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 해버리니까 시에서 여기서 지금 물건을 많이 야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책 마련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한 연장을 좀 해주시면은. 목포시는 이에 대해 남항개발과 함께 오는 2017년 문을 열 예정인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공사가 예정돼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07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만큼 철거를 한 뒤 규정에 맞게 재건축할 경우 허가를 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철거하고 현행 법에 맞춰가지고 추진 허가를 가능하게 그럼 그렇게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철거 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는 다음 달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면적에 따라 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5.18 역사 왜곡 대책위가 5.18 희생자를 택배로 명예훼손한 일간베스트 회원에 대한 2차 재판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대구 서부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대책위는 재판부에 피해자의 아픔을 알아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의자의 명예훼손이 잘못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적시 여부를 심리하고 위법 행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다음 재판 때도 대책위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낙서를 한 용의자를 잡는다며 광주 지역 일선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수천 명의 개인 정보를 요구해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일선구청에 1965년부터 1985년에 출생한 남성 기초생활수급자 수천 명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 현장 등에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낙서 10여 개를 한 용의자를 CCTV에서 발견해 수사하던 중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기초수급자라는 제보를 받아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전남 광양시 다안면의 2층짜리 샌드위치 패널 주택에서 불이 나 87살 홍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에 설치된 가스 온수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 인기가 높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이번 달 의경 모집 지원을 마감한 결과 25명 모집에 464명이 지원해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달에도 경쟁률이 19대 1을 기록했고 1월에도 경쟁률이 18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를 집 근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데다 광주 도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을 보고 지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새 야구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지 팬들의 걱정과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를 마친 결과 일단 타선과 선발 투수진은 합격점. 그런데 중간 불펜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해서 상대팀 투수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이 타자는 공격이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특히 기아 타이거즈처럼 타자들이 빠른 발을 갖추고 있을 경우 득점을 위한 작전은 보다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타이거즈로 이적해온 이대영은 시범 경기 동안 5할대의 출루율을 기록하며 기아의 득점 공식을 다시 썼습니다. 중견수 옆으로 휘어져 나갑니다. 우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수비 포지션에서도 타자들이 백업 역할을 든든하게 해내면서 여러 상황에 따라서 타순을 짤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선발 투수진은 어느 구단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양현종과 김진우, 데니스 올튼, 송원범이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선발 투수로 제 몫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간 기투진은 여전히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필승조 구축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만큼의 또 어린 선수들이 한 3명 정도 선수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기량 향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호랑이 군단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NC와 하나를 상대로 연습 경기를 한 차례씩 더 치른 뒤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열리는 개막전에 최종 엔트리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양형일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는 학생 대중교통비 지급과 무상 방과 후 학교 실시,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양 후보는 광주 지역 초중고생의 등하교 대중교통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초중학생의 방과 후 학교도 무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해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 실시안도 내놨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안이 지방대 죽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록 의원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교육 여건이 나은 수도권 대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안은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와 같다며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여순 사건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자신이 발의자로 참여한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촉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라남도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정매일시장과 강진읍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합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송정매일시장과 강진읍시장 등 전국 23개 시장을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하고 관광명소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은 3년간 2개 시장에 각각 최대 7억 원을 들여 시장의 특성에 맞춘 문화체험장과 관광 콘텐츠 개발 등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영농철을 맞아 농협이 올 한 해 풍년 농사를 위한 본격적인 영농 지원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화순 도곡농협에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무상 점검과 순회 수리 서비스를 겸한 영농 지원 종합 서비스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농협은 또 전남경찰청과 협약식을 갖고 농민들의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중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학내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신학기와 봄철 외부 방문객 증가로 학내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늘 것에 대비해서 캠퍼스 안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 귀가하는 여학생들은 안심 귀가 서비스를, 위험에 처한 학생들의 경우에 비상벨 긴급 출동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영선 신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오늘 공식 퇴임합니다. 신임 김영선 부지사는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라남도 기획관과 안전행정부 정부청사 관리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